카프카는 게오르크와 아버지의 갈등으로 무엇을 표현하려 했을까라는 질문에 카프카는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지는 않았기에 갈등이 있었고 이 책에서는 사업을 물려받았지만 비극적으로 끝나게 된다. 이를 통해 카프카는 무엇을 선택하고 하여도 끝내 자신을 존중하지 않았던 아버지로 인해 결국 자신이 비극적으로 끝났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 같다. 두 번째 질문은 게오르크와 F는 정말 특별한 관계가 맞을까? 게오르크와 F는 서신을 주고받는 특별한 관계라고 했는데 10중 8구 그는 올 거야 라는 말도 이상하게 느껴졌다. 친한 친구 관계라면 자신의 행복을 제일 먼저 알릴 것이며 올 것이라고 확신을 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 키워드는 악마인데 개인적으로 아버지는 나 그 자체를 의미하고 게오르크는 나의 정체성, 약혼녀는 나의 욕구, 친구는 나의 이성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는데 아버지가 게오르크에게 너는 원래 악마라고 하는 문장이 인간의 성악설을 의미하는 것 같아서 해석을 뒷받침한다고 생각하여 뽑았습니다. 8조였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7조. 7조입니다. 네, 저희는 연탄 코미디언 그리고 86페이지의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에 있는 문장 두 개인데 그 방에 가지 않은지 벌써 몇 페이지랑 다음 줄까지 해서 입니다. 먼저 연탐은 게오르크와 게오르크 아버지 둘 다 카프카 본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게오르크가 아버지에게 즉 본인에게 연탐이라고 말한 것이 이질감이 들고 아버지가 한 말에 대한 대답으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선택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코미디언은 아버지가 혼내시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코미디언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아서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방에 가지 않은 지 벌써 몇 달째였다. 가게에서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기에 굳이 방에 찾아갈 필요는 없었다. 이제 이거를 프로이트 관련해서 정신 분석학 몇 개를 찾아보는 과정에 무의식 중의 의식이라고 해서 자신이 원하지 않은 줄 알고 있는데 표현을 한 과정을 보고 굳이 갈 필요가 없다고 자연스럽게 둘러대서 마주하지 않는 무의식적으로 싫어하는 것을 표현했다고 생각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게오르크는 프로이트식으로 말하면 현실적 자예요, 본능적 자예요, 초자예요. 여기서는 저는 본능적으로라고 생각해요. 모두에서 1번으로 신문을 선택했는데 선택한 이유는 게오르크가 알지 못하는 아버지의 옛날 신문이라는 부분에서 아버지는 게오르크의 망상임을 보여준 것 같았고 요즘의 신문이 아니라는 점에서 망상이 아닌 이전에 아버지가 보던 신문을 떠올린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게오르크가 자살한 이유는 소설을 읽어볼 때 아버지에 대한 관심 부족, 친구를 배려하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죄책감 등으로 자살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카프카의 진정한 이유가 궁금해서 선정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3번은 94페이지에 있는 문장인데 이게 아버지의 뜻에 충실하게 따르는 카프카의 자아와 글을 쓰며 살고 싶은 카프카의 자아가 서로 충돌하고 더 나아가 분열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번은 95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장인데 아버지가 러시아의 그 친구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로 아들의 생각을 읽었는지가 궁금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게오르크가 결혼한다는 소식에 대해서 그렇게 적기심을 드러내고 비난하다시피 하나님은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게오르크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걸까요? 결혼하지 않고 뭐를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아버지 입장에서. 키워
친구는 게오르크의 선택과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결국 죽음까지 다다르게 한 아버지의 강압적인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낸 것 같아서 선택했고, 두 번째 질문은 게오르크의 또 다른 자아입니다. 아버지가 게오르크의 친구를 마음의 아들이라고 한 걸 봐서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게오르크의 욕구와 행복해 보이지만 삶이 힘든 게오르크의 상태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자아의 또 다른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한다 이거죠. 네. 프로이트식으로 말하면 본능적 자와 현실적 자의 자아 분열, 그리고 초자아는 아버지로서 네. 나무라는 양심의 어떤 목소리 같은 걸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네.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편지는 아버지가 친구에게 편지를 무슨 의미로 썼는지 궁금해서 선택하게 됐고요. 죽음은 부모님한테 인정받지 못한 게오르크의 죽음이 안타깝게 느껴져서 선택했고, 전쟁의 참전으로 정신이 이상해진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 화를 냈다고 생각해서 선택을 하게 됐고, 마지막은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지고 은연중에 아버지를 죽이려 했다가 재해식으로 아버지가 선고를 내리자 속죄하기 위해 죽음을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3조였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대답하는 순간만큼은 제발 나의 진짜 아들이 되어다오니 아버지가 아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왔다는 것을 진짜 아들이 아니었다고 표현했던 게 인상 깊었고, 본심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해볼 수도 있는 그런 거죠. 예, 아들이 자꾸 핑계를 대는, 결혼해서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한 어떤 구실, 핑계, 정당화하는 것을 나무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이 해석이 맞다면. 예. 진짜 아들이 되어달라는 것이 이제 거짓말을 하지 말아달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선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작품 속에서 무엇을 선고하는 것일까는 게오르그는 우리가 평소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자아로 생각했고, 그래서 카프카가 아버지라는 강한 힘으로 그것을 끊어내고 선고를 내리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인 거인은 게오르크가 아버지 보고 여전히 거인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아버지가 겉으로는 거인일지라도 내면적으로는 어두운 곳을 선호하는 것을 보아 정신적인 면에서는 소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람을 겉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느꼈기에 이 단어를 택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네 번째 문제는 이 순간 다리 위에 오가는 차량들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다는데, 게오르크가 죽어도 나머지 사람들은 제 갈 길을 가고 세상이 잘 돌아간다는 것 같아서 선정하였다고 했습니다. 2조였습니다. 본명이 1조요. 1조입니다. 아버지는 과연 게오르크를 사랑했을까라는 질문에는 그거 사랑하지 않았을 거고, 만약에 아들을 사랑했더라면 이해해주고 적어도 사랑하는 자에게 물에 빠져서 죽으라는 선고를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약혼 사실을 왜 친구에게 편지로 알려주려 했을까라는 질문에는 페테르부르크가 사실은 게오르크의 또 다른 자아라고 해석을 했고, 그래서 그의 또 다른 자아의 허락을 받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왜 아버지는 게오르크가 본래는 순진한 아이였지만 엄밀히 따지면 악마 같은 인간이라고 했을까라는 질문에는 게오르크는 편지에 악의가 없었지만 아버지를 통해서 나쁜 행동이라고 인식하게 되었고, 그래서 현실에서 이 작가 카프카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버지를 따르는 게오르크를 아버지를 통해서 그렇게 말하여 비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10조입니다. 첫 번째로 백발은 아버지의 백발이 흐트러져 있다고 표현하여 힘이 없고 나약한 아버지의 모습을 잘 드러낸 것 같아서 선정했습니다. 두 번째로 배려는 친구에게 한 배려가 게오르크가 죽게 된 원인인 것 같아서 키워드로 선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진짜 아들은
아버지가 원하는 진짜 아들이 순종적이며 부모가 하라는 대로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일까? 결국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은 아들일까 아버지일까 하는 질문을 하게 만들어서 골랐고, 마지막으로 순종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인데 작품에서는 그것과 다르게 아버지에 대한 순종의 결말이 죽음이라 한 이유가 궁금해서 키워드로 선택하였습니다. 러시아에 있다고 하는 그 친구도 가까이 있는 이 게오르크하고 같은 그 자아라고 한다면, 그러나 분열되어 있는 거라면, 어쩌면 게오르크가 러시아에 있는 친구를 고향에서 쫓아냈다고 하는 해석도 가능할 수 있잖아요. 몰아낸 거죠.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안락한 삶의 길을 방해하는 거니까. 근데 아버지는 오히려 멀리 떠나가 있는 또 다른 게오르크의 그 분신이 진짜 게오르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지지와 성원을 보내는 걸 수도 있잖아요. 더 큰 애정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제가 더 많은 얘기를 6조입니다. 첫 번째 문장으로 골랐습니다. 나 혼자였다면 아마 물러나야 했을지 모르지. 페이지 94페이지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고른 이유는 자신과 연결된 사람이 많고, 이 말하는 사람이 아버지이신데 자신과 연결된 사람이 많고 자기 편인들 말을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인 아버지보다 게오르크를 더 낮게 보는 행동이 아버지와 게오르크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고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게오르크는 자기 정체성을 버렸나? 이거에 대한 답변은, 게오르크는 아버지로부터 이사를 선고받고 이를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이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버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게오르크는 왜 아버지 말대로 자살을 하였을까입니다. 게오르크는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해서 아버지 말대로 자살을 한 것 같기 때문에 저렇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네 번째는, 게오르크가 방에서 나간 뒤 걸어 쓰러지던 아버지가 게오르크 앞에서는 쓰러지지 않고 버틴 이유는 무엇일까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게오르크에게 아버지는 그만큼 강한 존재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끝났어요. 4조입니다. 게오르크와 아버지는 무슨 존재인가? 라는 질문을 선택했습니다. 카프카도 자신의 아버지와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카프카가 게오르크와 아버지를 통해서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 편지는 아버지는 게오르크가 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으나 후반부에서 그 존재를 인정하고 편지까지 보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점에서 모순이 느껴져서 이것이 소설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로, 게오르크는 방에서 내쫓겨지는 느낌이었다라는 문장을 선택했습니다. 게오르크에게서 이 느낌이 어찌 보면 순종적이었던 이제까지 자신에게서 쫓겨나 자살이라는 새로운 해방감을 찾게 된 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로 고향을 선택했고, 게오르크는 3년 전 자신의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작중 초반에 현재 친구의 외모에 대해 이야기할 때 현재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향에 오는 주기가 뜸해졌다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옛날에 자신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 같아서 고향을 정했습니다.